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는 물론 SNS로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는 아마 마케팅을 하고자 해서 내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눈에 탁 띄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일단 있어야 할 테고, 근데 걔네들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시태그와 캡션입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분류하는 게 해시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들과 소통하고 팔로워를 높이고 싶다면 얼마 전에 우리 피드 적은 거 있죠. 그것도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쁘게 찍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캡션이라 해서 글을 적었었잖아요. 그 글을 적을 때 캡션과 해시태그를 잘 적어주시는 게 그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그 내가 그 홍보하고자 하는 게시물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고 팔로워를 높이고 싶다면 전략적으로 이러한 해시태그를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해시태그에는 브랜디드 해시태그와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단순히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이용하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해시태그를 쓴 것이 브랜디드 해시태그라고 하고요. 커뮤니티 해시태그란 데일리룩이나 맛집, 여행과 같이 특정한 주제나 일상적인 내용을 해시태그로 쓰는 것을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고객이 아닌 대중들과 소통하기가 좋고 게시물 또한 쉽게 검색에서 최적화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로워가 늘어난다는 점도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인스타그램이 우리 입장에선 사실 마케팅 도구지만 그 대상이 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이 관심을 갖는 해시태그가 어떤 것인지 그걸 살펴보고 그 안에 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해시태그에 대한 최적화 방법 3가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고객이 평소에 어떠한 해시태그를 쓰는지 조사를 하고 그 중에 브랜드 게시물과 어울리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브랜드가 속한 업계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해시태그가 많은 참여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또는 잠재 고객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파급력을 몰고 오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지인 중에서 만약에 얘가 뭔가를 하면 나도 따라서 하고 싶고 이런 경우들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분이 간단히 말하면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SNS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SNS 플랫폼인 트위터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소비자 중에 74%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응답을 했대요. 그리고 미국 최대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인 미디어킥스의 조사에 따랐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제 규모는 점점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성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규모에 대한 그래프 살짝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냐? 우리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등급에 따라 조금 구분은 될 텐데요. 메가 인플루언서란 연예인이나 셀럽, 유명 크리에이터 등으로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면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럼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한 1000명에서 수천 명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 인플루언서라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겠고요. 나노 인플루언서는
수백에서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 블로거 또는 SNS 이용자라면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SNS를 그냥 쓰면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땐 충분히 나노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어디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뭐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저기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급력을 끼치는 게 인플루언서인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유명세를 타는 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또는 매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대략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셀럽형 인플루언서 외에도요, 수천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수백에서 수십 명 남짓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나노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명인을 통한 대중적인 홍보보다도 가까운 지인을 통한 솔직한 후기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더 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어떤 백을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물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에는 광고일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남겨놓은 제품의 어떤 후기 같은 것들이 광고로 다가가지 않고 정보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의 숫자는 작지만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라는 특징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국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한 후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했다고 해요. 구매와 관련된 행동이라는 건 뭐 상품 페이지를 둘러봤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넣었거나 아예 뭐 구매를 했거나 뭐 이런 걸 다 구매와 관련된 행동이라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 대상층 중에서 85%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중 63%는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된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 35%는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제품을 접하고 상품을 구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이 먹혀들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인스타그램은 실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활용이 될 거냐면, 국내에서 사실 정보 검색은 네이버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일 아트를 하려고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뭐 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옛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을 했지만 요즘의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스타그램은 최신성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부분인데, 뭐 최근의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맛집 정보나 취미생활,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도 물론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검색 포털보다는 SNS를 많이 활용해서 검색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SNS를 이용해서 검색하느냐? 이거에 대해 오픈 서베이가 리포트를 뽑아보았는데요. 일단은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가 48.9%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 리본을 묶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 옛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켜서 거기다가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쉽게 보인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더 많아서 이것이 35% 정도가 차지를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릴스에서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라고 하는 짤막한 동영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영상 안에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만드는 레시피를 찾아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기다리기가 싫다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가끔 요리법 같은 게 나올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즐겨찾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SNS 상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짤막하면서도 보기 좋게 정리가 돼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내용을 간단히 이미지로만 보고 싶어서 요즘은 글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나 영상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SNS를 이용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17.8%.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협찬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가 16.5%. 이런 식으로 SNS로 점점점 검색이 이동이 되어가는 추세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단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에요. 그 중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는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에 인스타그램의 이용 이유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공유, 그리고 지인과의 교류를 위해서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주요 대상층은요,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주요 이용층들인데요. 특히나 20대 여성이 콘텐츠의 업로드나 댓글 달기, 정보 검색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오픈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고 관련 제품 등의 이용 의향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 중에 61%는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물이나 광고를 접촉한 후에 구입 이용 의향 여부를 따져보니까요. 구입이나 이용에 대한 의향을 겪은 적이 있는 경우가 72.4%가 됐다고 했고요. 이 72.4% 중에서 실제 구입을 한 사람은 61.4%가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의향을 느끼거나 구매를 하게 된 요인을 따져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눈에 잘 띄어서예요. 즉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72%나 차지를 합니다. 그런 만큼 인스타그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진이나 영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SNS 채널이기는 해요. 감성의 도구니까요. 그죠? 그래서 72.0% 정도가 사진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설명 및 해시태그가 좋아서가 50.4%를 차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나서 관심을 가지면 그에 대한 피드 설명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보를 얻고 그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도 실제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갖는 것들, 좋아요를 누른 것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시물에 하트가 많아서가 22.4%. 그리고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이라서가 22%. 근데 만약에 유명인만 생각을 한다면 얘가 1등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유명인을 꼭 쓰거나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게시물을 올려서 또는 광고를 올려서 구입 이용까지 끌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키울 때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팔로워 사실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거지로 팔로워를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팔로워라는 거는 나를 따르는 자고 내 게시물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 그 게시물을 받아볼, 즐겨찾기 해놓은 사람들이 팔로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을 때 피드에 그 팔로워들의 피드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팔로워를 사가지고 그냥 팔로워의 수를 늘려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럼 인스타그램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인스타그램이 이 게시물을 보았을 때 이 게시물을 올린 후에 반응이 좋다라면은 이 게시물이 되게 좋은 게시물이구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좋은 게시물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게시물을 다 보고 나서도 보면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떠 있는 거 간혹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인스타그램은
실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의 게시글이라도 내가 관심을 가져할 만한 게시물들을 피드에다가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려지는 기준은 보통 이제 내 팔로워들이 뭐 좋아요를 많이 누르거나 이랬을 때 그 게시물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게시물을 관심을 가져할 만한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퍼뜨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팔로워를 우리가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 팔로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해주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 글이 퍼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팔로워가 많다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가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이면은 저기 맛집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같이 이제 뭐 줄을 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내가 글을 올렸을 때 실제로 팔로워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나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그래야 실제로 광고가 성공을 하거나 마케팅이 성공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팔로워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인스타그램을 키워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 팔로워가 아예 없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공간에 보면은 아니면 그냥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 맛팔 뭐 선팔 이렇게만 쳐봐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팔로우하려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팔이나 맛팔을 찾아가서 몇 개 이제 초기에 마중물이 될 만한 몇 명의 사람들을 팔로워를 좀 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할까요?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팔로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정성적인 게시물들을 주로 이제 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그 분들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 좋아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댓글을 단다든지 정말 좋은 게시글 어떤 정말 좋은 정보를 담은 게시글이면 공유를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내 그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점점 키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팔로워들은 내 그 계정에 관심을 갖는 내용들을 관심을 갖는 그런 팔로워들이 모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팔로워는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 해시태그라는 건 뭐냐면 너무 큰 키워드의 해시태그를 말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적게 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해시태그들을 쓰다 보니까 내 글이 노출이 될 확률이 조금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쓰실 때는 큰 해시태그, 작은 해시태그, 그리고 중간 정도의 해시태그를 골고루 좀 섞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쓰실 때 해시태그가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이유는 해시태그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 이제 관련된 카테고리의 해시태그들이 많아야지 해시태그만 많이 적다 보면은 카테고리들이 막 섞여서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인스타그램에서 판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해시태그를 좀 잘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뭐 마케팅은 언제나 그런데요. 꾸준하게 게시물을 올리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게 실제로 인기 있는 계정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정에 게시물이 쌓이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계정이 인기 게시물이나 둘러보기에 더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운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콘텐츠와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자가 우리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가 우리 계정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고 싶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정에 올리는 글은 팔로워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정보나 콘텐츠를 게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관되면서 연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피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피드 또는 계정과 차별화되는 컨셉을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또 인물이 들어간 게시물이 아무래도 삭막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들어간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36% 정도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공간이니까
제품이 일상 속에 있는 모습을 올려서 소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보여요. 인스타그램 안에서 팔로우하는 기준인데요. 지인 말고 내가 만약 관심을 갖는 분야라면은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또는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경우 팔로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또 내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키워나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정보를 인스타그램에 좀 정리해서 올려준다 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내 계정을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운영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이 판매가 목적인가, 브랜딩이 목적인가를 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전환 효과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하시는데요. 홈페이지로 방문하는 걸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 브랜드를 인지시키거나 해시태그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세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부터 좀 막막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경쟁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소비자를 어떤 컨텐츠로 사로잡고 반응을 보이는지, 또 우리가 세운 전략과 겹치는 건 없는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은 감성이 도구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광고나 흔해 빠진 사진을 보려고 인스타그램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예쁘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운영 전략이 세워졌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 안에 어떤 채널에 대한 콘셉트를 좀 정해서 그 테마로 운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인스타그램은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정을 우리가 동시에 이제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A 계정은 무엇에 대한 내용, B 계정은 무엇에 대한 내용, C 계정은 무엇에 대한 내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상에서 예를 들어 마케팅에 대한 걸 다 하나의 계정에 다 몰아넣지 마시고요. 주제가 어느 정도 딱 보이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해시태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 모여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고객이 내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치는 입구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 보이는데 뭐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헬리니라는 해시태그를 눌러보면은 헬리니에 대한 게시물들이 쫙 보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고객이 내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입구가 되는 게 해시태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설명을 조금 계속 해볼게요.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올릴 때 피드의 통일성을 깨지 않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미지 컷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쁜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띄는 사진, 그리고 매력 있는 사진 또는 브랜드의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일단은 컨셉에 맞는 사진을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이쪽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죠? 그럼 이쪽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고양이에 대한 일상을 올리는 인스타그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의 기본 화면은요, 인스타그램의 기본 화면은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먼저가 아니라 피드의 내용들이 이렇게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글이나 어떤 동영상, 그림이나 동영상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실 때는 컨셉에 맞는 사진을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해시태그와 게시물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 그리고 자기 게시물에 맞는 해시태그를 찾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타겟층에 맞는 해시태그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쓸 때는 뭐 369 공식이라고는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은 해시태그와 이렇게 전체 공개 게시물이 많은 해시태그, 그리고 중간 정도의 해시태그, 그리고 적은 해시태그를 섞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는 이유는 사람들의 검색 외에도 알고리즘에게 우리 계정의 카테고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달라라는 의도가 되는데요. 인기가 적은 해시태그라고 해도 같은 속성의 해시태그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처음엔 작지만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팔로우는 어느 정도는 있어주는 게 좋은데, 그럴 팔로워를 구할 때는 나팔이라고만 쳐보셔도 굉장히 많은 포스팅이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클릭해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뭐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공유라기보다 댓글도 남겨주시는 형식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팔로우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은 아마 어뷰징으로 걸려서 경고가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의 시간텀을 두시면서 팔로워를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이런 마팔은 진성 고객이 아니죠. 즉 내 계정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마중물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우의 최대치는 한 계정당 7,500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팔로우를 하다가 계정에서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팔로우를 끊는다든지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2번 탭하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팔로우를 신청한 이용자들의 포스팅을 탭 누르면서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알림창에는 좋아요를 한 사람이 누가 좋아요를 했다라든지 누가 뭐 예를 들어 답글을 남겼다라든지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마팔의 확률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중간중간에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단순히 우리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팔로워가 필요한데요. 그런 분들은 좀 진성 고객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내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팔로우나 좋아요를 하는 게 좀 효과적일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약 건대에 위치한 라면집이다 라고 한다면 타겟은 당연히 건대 부근의 대학생들이 될 테고,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자주 쓸만한 해시태그를 검색해 가면서 앞에서의 방법을 실행해주면 되겠죠. 인스타는 어찌됐건 간에 SNS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광고를 하겠다 보다는 컨셉과 꾸준함으로 다가가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할 거예요. 하나의 글에는 해시태그를 최대 30개를 달 수 있지만 해시태그와 게시물 간의 관련도를 따졌을 때는 대략 한 9개에서 15개 정도 해시태그를 다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적게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3개, 5개 이상은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일단 바람이고, 보통은 한 9개에서 15개 정도는 달아요. 이거는 그냥 해시태그들 정리한 거예요. 물론 요즘은 새로운 해시태그들이 아마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냥 몇 가지 제가 해시태그를 적은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OOTD가 오늘의 패션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쓰다 보면 나와요. 자, 인스타그램의 특별한 기능. 얼마 전에 우리 스토리 다뤄봤죠. 브랜드가 동영상의 컨텐츠를 활용하기에 가장 쉽고 효율적인 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예요. 일단은 간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휘발성 때문에 컨텐츠를 꼭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릴스로 만든 영상을 가지고 스토리로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자,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최대 15초까지 짧은 영상을 통해 많은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스토리를 생성해도 일반 게시물처럼 피드에 노출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상단에 동그란 아이콘 모양으로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콘을 누르면 그 슬라이드 형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피로감을 줄일 수도 있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꾸준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스토리가 요런 것들이 다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이 원점이라는 데는 어떤가 봤더니 고쳐 쓰는 삶에서 이렇게 고쳐 쓰는 거를 아마 올리고 계신 것 같고요. 요 니울이라는 데가 보니까는 요런 식으로 재활용 이게 이제 병뚜껑 같은 것들 있죠. 병뚜껑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플라스틱 뚜껑? 이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되게 예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올려서 띄우고 있는 게 보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릴스에 올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릴스에 있는 영상들을 스토리에도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요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이렇게 후기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넣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뭐 좀 특이한 이런 영상을 릴스에 올리면서 스토리에도 같이 올리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면은 그 로고를 눌러서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릴스에 있는 이런 스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링크를 연결해 놨다면 관심이 가는 거는 링크를 눌러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잘 활용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삐컨 영상을 올려서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실시간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질문받기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받기 스티커를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나아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골라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소비자의 소리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을 할 때 좀 더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랙티브 이모티콘 슬라이더라 해서 브랜드를 노출시키면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스와이프업이라고 해서 여긴 좀 바뀌었긴 한데, 저번에 이제 제가 링크 스티커 붙이는 거 알려드렸었죠. 그렇게 스토리에서는 웹사이트 링크로 이동이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요, 다른 계정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올려져 있는 거에는 HTML을 적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적어도 안 넘어가지는데, 반면에 이렇게 스토리에 저번처럼 그 HTML 그 URL 링크를 연결해 놓게 되면은 여기로 넘어가지게 그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토리에서 내가 주요로 볼 부분, 그러니까는 내가 이 스토리에 올렸던 내용을 앞에서도 계속 쓰겠다, 이런 경우는 하이라이트라는 걸로 뽑아줄 수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포스팅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딱 24시간 동안만 별도로 보여주지만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보관이란 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스토리의 내용들 중에 고객들한테 보였으면 하는 스토리의 내용들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꺼내서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개수 제한 없이 게재가 가능하고요. 가장 최근에 수정된 순서대로 프로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릴스라는 게 요즘은 되게 많이 뜨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스타그램이 최대 90초 분량의 비디오를 게재할 수 있는 릴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통 옛날에는 이제 60초, 즉 1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더 늘어났죠. 그쵸? 90초까지 최대 게재를 할 수가 있어요. 릴스는 세로형 전체 화면으로 비디오를 재생을 하고요. 제공되는 음악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제공되는 스티커나 필터 효과를 활용해서 개성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챌린지 영상이 특히나 많았던 것 같고 짧은 지식을 담은 릴스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가 릴스잖아요.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넘겨보면은 뭐 버섯을 손질하는 방법이라든지 음악과 함께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거든요. 만약 관심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저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정보라면 저장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겠죠. 이런 식으로 챌린지 영상을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릴스예요. 그래서 릴스에 보면 되게 재밌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보게 되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은 저장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겠죠. 또 여기 보면 밑에 캡션이랄까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이 릴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캡션에 있는 내용을 보거나 피드로 넘어가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드디어 저도 갔다 왔어요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점점점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괜찮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뭐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남기기도 할 테고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전달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쵸? 친구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을 거고 공유하거나 링크 복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으로 보내기도 할 테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릴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뭘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좋아할 만한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눈에 확 띄는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면 릴스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쇼핑 태그가 있어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혜택이 될 수는 있는데요. 대신에 이걸 하려면 조금 승인 절차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보면 샵이라는 게 있어요. 샵을 만들어서 상품을 페이스북에 올려야 돼요. 페이지에다가. 그리고 거기 이제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파는 업자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쇼핑 태그가 생기게 됩니다. 쇼핑 태그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테니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아이다 오피셜을 한번 가보죠.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얘네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웃도어 브랜드예요. 여기 보면 샵복이 들어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샵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 이 물건에 관심이 간다면 클릭을 해보면 이 웹사이트에서 보기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실제 웹사이트로 가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게 샵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시물에 보면은 요거 이제 사진 여러 개 넣은 거 얘는 릴스잖아요. 요런 거 보여요? 장바구니 같은 거? 얘가 실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바지를 사고 싶다면 얘를 딱 누르면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샵 태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증 절차가 좀 복잡해서 모든 샵들에서 이렇게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몇몇 가지 샵들에서는 여기까지 뚫어서 하고 있는 게 보일 건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어떻게들 많이 하냐면 여기는 이제 아까 승인 받아야 되고 뭐가 복잡하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데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막 릴스 같은 거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요 제품이 마음에 들면은 프로필 창에 있는 요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필 창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면은 인포크 링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칸으로 만들어 놓고요. 실제 이 부분을 누르면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저 인증받는 게 해외로 또 인증받고 이러려면은 절차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게끔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받는 조건인데요. 일단 인스타그램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해야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요. 이 페이지에 먼저 상품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 설정의 비즈니스에 쇼핑 태그 신청까지를 했을 때 승인이 나면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장에는 5개까지 쇼핑 태그를 추가할 수가 있고 슬라이드 형식으로 넘어가는 포스팅에는 최대 20개까지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의 쇼핑 태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보통 1, 2주 정도 걸리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 거는 방법이에요. 수수료는 전혀 안 돼요. 네. 수수료를 떼가는 거는 아닌데 다만 저걸 연결하려면 그 인증을 보내고 사업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좀 복잡해서 추워요. 네. 일단 끌게요. 일단 그렇게 연결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들 안 하는 것일 뿐이죠. 쇼핑 태그 연결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연결이 되고 나서는 상품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태그를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의 친구 소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골뱅이 하고 여러분들 친구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요. 친구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구 소환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이벤트에 친구 소환을 미션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 소환은 두 개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본문에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 계정의 이벤트 등에 참여할 때 댓글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소환을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골뱅이 뒤에다가 사용자 이름을 그냥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정이 있어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만약에 얘가 사실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친구한테 소환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댓글을 적을 때요. 여기다가 골뱅이에서 친구의 아이디 일부를 적으면요. 제 이제 EL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친구 아이디들이 보이죠? 이렇게 태그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물론 친구 아닌 사람들도 나와요. 어쨌든 주로 이제 친구인 사람들이 위로 먼저 뜨고 그 외에 이제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다 할 말 적고 게시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급이 돼서 소환이 돼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친구 소환이에요. 이따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뭐 저를 소환하시든 아니면 뭐 지인을 소환하시다면 소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인스타그램의 리그램 기능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리그램을 해주는 리포스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건데요. 리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리포스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려져 있는 포스팅을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내 계정에 똑같이 올리는 거, 그게 리포스트예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리그램 이벤트는 고객이 내가 올린 이벤트성 컨텐츠를 공유하게끔 만들기 위한 이벤트인데요.
일단 장점이라면 내 계정을 본 사람이 그 글을 자기의 계정에 똑같이 복사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에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퍼지겠죠. 그렇게 해서 리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컨텐츠가 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될 수가 있고 노출이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램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다는 게 리그램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캡처해서 다시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 리그램을 할 때 1차적으로 알림이 가게 되고요. 태그를 했을 때 두 번째 알림, 그리고 만약에 댓글로 언급을 한다면 세 번의 알림이 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리그램 이벤트 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올리게 되니까 예시로 한번 올려놔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PPT의 내용은 조금 정리를 했고 저희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인스타그램에 나머지 이제 릴스라든지 그리고 아까 링크 여러 개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따가 8시 1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